안녕하십니까. 취득세 5분 특강 김승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5분 특강 15번째 시간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고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에 좀 심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과세율의 마지막 코너고요. 이 주택 중과세율을 끝으로 이제 중과세율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인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 왜 굳이 유상승계 취득으로 한정했냐 하면 신축보다는 이 일반적인 매매 등의 방법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적용했고요. 이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세율은 우리가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세율 4%보다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취지가 좀 주택은 좀 취득세율을 낮춰서 어떤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자,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혜택을 준 것이고요. 그 기준은 이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이때는 시가 표준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면 1%,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는 2%,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3%로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 4%보다는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2020년 8월 대규모로 또 주택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거냐면 이제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어떤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에는 중과세율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택은 중과세율 제도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와 법인까지 그런 자의 취득까지는 이 기본적인 혜택인 취득세 완화를 이런 사람들까지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아마 이 표를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보시면 과거에는 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런 단일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이 9억이 넘으면, 6억이 넘으면 이렇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취득세에도. 그래서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가액에 따라서 1% 그리고 3%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거라면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실 것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이 되는 주택이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개념이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8%,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기존과 동일한 취득가액 범위 내에 있는 1%와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해당이 되면 이제 담보대출의 제한, 규제,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높은 어떤 부동산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1세대 2주택은 예외가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입니다. 내가 기존의 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이 있지만 어떤 학업, 이사 등을 사유로 그렇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음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다만 기존과 신규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좀 단기간인 1년 이내에 팔면, 그러면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이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취득한 주택이 세 번째 주택이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12%,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면 8%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좀 많이 높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세대 4주택 이상 이런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묻지 않고 12%라는 최고 세율을 부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1세대 4주택 이상은 정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전혀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세대의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것을 이제 허점에 있어서
법인으로 많이 주택을 취득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법인은 세대수의 개념이 없이 모든 주택,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 대상 여부를 묻지 않고 그리고 주택수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최고 세율인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주택이 이런 1세대 주택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다 넓은 주택의 개념이 포함되었는데 첫 번째는 기존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 분양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주택의 유상승계를 봤고요. 지금은 이제 주택의 무상승계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속과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속은 보면 상속은 크게 개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전호에 대해서. 다만 상속은 제가 처음 설명드린 만큼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상속은 2.8%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의 상속은 0.8%로 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의 하나인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다음에 증여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이전에는 3.5%라는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0년 8월 이후에는 이 부분은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굉장히 좀 강한 규제인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져서 많은 경우 증여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하는 경우에도 많은 세율을 좀 부담하게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과세가 제외되는 증여가 있는데 1세대 1주택, 즉 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즉 나의 부모나 내 자식이 한테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대를 불문하고 주택 자체가 이런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인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번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네,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1억 이하 주택까지는 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작년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억 이하의 매물들이 엄청 많이 이제 관심이 생겨서 많이 팔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취득세가 좀 우리 삶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목적에 활용한다면 그런 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봐주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것 역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농어촌 주택, 아까 말씀드린 이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영상 보시면 제가 농어촌 주택에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런 농어촌 주택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원 주거용 주택, 네, 그래서 내가 법인이 임직원의 좀 복지후생 측면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취득이라도요. 다만 이제 면적 요건이 있는데 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네,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네, 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사 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시행사가 공사를 의뢰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좀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시공사 입장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율로 보지 않습니다. 단 미분양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된 주택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이 인간의 필수적인 재화인 주택의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2020년 8월에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도입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